써주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순열 쪽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순열. 일단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먼저 뜻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게 순열이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뭘 만들어줄 거냐면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매번 똑같은 짓을 매번 똑같은 형태로 매번 풀기가 너무 어때? 싫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런 상황이면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정해버리고 그 도구 가지고 이제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순열이라고 하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N, P, R 이렇게 씁니다.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순열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산은 어떻게 될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예를 들어 3P2 정도로 한번 봅시다. 얘는 뭘까요? 얘는 그냥 뜻 그냥 그대로 한번 생각해봐. 세 개가 있었어. A랑 B랑 C랑 세 개가 있었어. 근데 이거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서 나열을 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 세 가지겠죠? 오케이?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B를 선택했다 쳐보자.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았니? 두 개 남았죠? 그럼 여기다 들어갈 거 몇 가지겠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3P2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2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다 쓰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NP 아니라고 그냥 기호로 만들어버린 것 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OP3 한번 해볼까? OP3은 뭐가 될 것 같아? 5개 중에 1, 2, 3, 4, 5 5개가 있었는데 세 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세 자리만. 처음에 경우의 수 5가지, 그 다음에는 4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하나만 더 해보자. 6P2는 얼마가 될까요? 6 곱하기 5가 될까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 4P3은 뭐가 될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럼 여기는 규칙이 좀 있다, 그죠? 얘는 몇부터 시작하는구나, 여기 지금 N부터 시작하는구나, 모두 다 뭐부터 시작하는구나, N부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요 2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 2개. 그죠? 몇 개? 3개. 3이니까 3개. 얘는 몇 개? 2니까 2개. 그 다음에 3이니까 몇 개? 3개. 이렇게 쭉쭉쭉쭉 곱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NPR이라고 하는 거는요,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여기는 얘가 몇 개가 되도록 R개가 되도록 곱해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 마지막에 곱해지는 수는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까? 일단 N-R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상식적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니 왠지 왜 N-R이 될 것 같은 느낌일 거야. 그죠? R번째니까. 하지만 여기 플러스 1을 달아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 있어요를 한번 세볼게요. 오케이? 다시 봐봐. X, 우리 A, B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이 X가 몇 개 있어요 셀 때 어떻게 세요? B-A 플러스 1개입니다. 이렇게 세죠? 그죠? 그럼 얘는 몇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N-R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뜻이야? N까지 간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 빼기 얘 더하기 1개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N 빼기 N-R 플러스 1 플러스 1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R이 아니라 N 없어지고요. 1 없어지고 남은 거는 R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얘가 N-R 플러스 1에서 끝나야만, 여기서 끝나야만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R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가 n-r에서 끝나면 어떻게 해?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가가지고 마지막에 n-r에서 여기서 끝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실제로? 한번 세볼까? n 빼기 n-r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세봤더니 뭐가 됐어? r 플러스 1개가 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게 몇 개 생 거야? r 플러스 1개를 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 마지막에 들어가는 여기 있는 얘가 n-r 플러스 1이었다라는 요 생각을 정확하게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숫자로 주어 있으면 너희가 저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10, P, 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그냥 세면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지? 여기는 얘에 대한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기 얘가 몇 개였으면 좋겠어요? 4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 얘가 문자로 주어져 있었다면 어디서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 10 P, R입니다. 이렇게 주어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10에서 시작할 게 분명한데 어디서 끝날 거야? 모르잖아. 그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얘 빼기 얘에다가 더하기 1에서 끝날 겁니다. 오케이? 되게 11 마이너스 R에서 끝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여기는 얘가 정확하게 뭐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순열에서는 두 가지. 일단 순열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순열에 해당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매칭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식에 대한 적응을 조금 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봐봐. 이제부터 n 팩토리얼이다라고 하는 여기는 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요. 오케이?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지금 기호로 느낌표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여기 얘를 n 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n 팩토리얼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n 팩토리얼이라고 있는 거.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 얘는 뭐라고 정의되냐면 npn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오케이? n 팩토리얼은 npn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n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계속 갈 거야. 어디까지 가겠니? 쭉쭉쭉 계속 가서 마지막 1까지 가면 돼. 왜? 이렇게 해야 얘가 몇 개가 될 테니까 n개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은 뭐가 됩니다? 그냥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 곱해서 1까지 곱한 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다고. 저 사실 얼굴 빨개진다 그러는 거 같아요. 안 빨개요? 귀가 빨리. 귀가 빨개졌어. 자, 5팩토리얼은 뭐가 될까요? 5, 4, 3, 2. 그렇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팩토리얼은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1팩토리얼은 뭐가 되겠니?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0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0팩토리얼은 얼마인 것 같아요? 0일 것 같은데 얘는 실제로 1이 됩니다. 오케이? 얘는 실제로 1이 돼요. 그냥 정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0팩토리얼이라는 건 그냥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또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0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n, p, 0은 얼마일까? n개 중에서 하나도 뽑고 싶지 않았어. 한 가지. 이것도 0이 아니야. 한 가지야. 왜요? 봐봐. 3개가 있었어. 3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뽑지 않은 그 한 가지 경우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거기는 이제는 뭐라고 정의하는 거야? 1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거 두 개는 뭐니까? 정의니까. 요거랑 요거는 뭔가 성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의니까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암기해주세요. 그렇죠? 0팩토리얼이란 거랑 NP0이라고 하는 건 항상 1입니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도 안 뽑는 거. 얘는 하나도 나열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 이 팩토리얼이 하는 역할은 뭘 것 같아? n 팩토리얼이다. 이거를 지금처럼 봐봐. npr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었잖아. 그지? 근데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pn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를 뽑는 건 그냥 한 가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n개를 나열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 하는 의미는, 여기는 얘의 의미는 n개를 그냥 일렬로 뭐하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정도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됐나요? 되니? n 팩토리얼은 뭐다?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쓰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6명이 있어요.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6팩 써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n팩이 하는 의미는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식 이제 npr이라고 써있던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이 팩토리얼 기호를 써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잘 봐봐 얘들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5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5 곱하기 4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다 떠오르니?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여기는 얘 뭘로 나눴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어. 그럼 뭐만 남아? 5 곱하기 4만 남겠지. 맞아? 약분돼서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얘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다시 내가 만약에 7 곱하기 6이라는 애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7팩을 뭘로 나눈다? 5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겠죠. 팩토리얼의 간단한 아주 심플한 계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얘가 문자로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거든. 잘 봐봐 얘들아. 내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까지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를 표현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는 얘를 n 팩토리얼을 먼저 써줄 거고, 그럼 뭘로 나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n-3 팩토리얼로 나눴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 다음 숫자가 뭐야? n-3이었을 거거든. 맞아요? 근데 거기는 그 뒷부분이 날아가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n-3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한번 표현해봅시다. npr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보자. 여기 있는 얘를 일단은 n팩이라고 먼저 이렇게 써볼게. 그럼 여기 밑에 들어갈 건 뭐가 되겠어? 1 n-r 그렇지.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 다시 봐봐. 순열이라고 하는 거의 뜻. 봐봐. 선생님이 그냥 n개라고 써야 되는데 굳이 서로 다른 n개라고 썼어요. 실제로 그냥 진짜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을 때만 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다른 r개를 택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다른 거 r개를 뽑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렇게 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 있는 개에 대한 식은 np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걔는 n부터 쭉쭉쭉쭉 곱해가지고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n팩을 n-r팩으로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런 걸 풀 때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얘는 보통은 증명 파트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pr이라고 하면은 이 식도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식도 너희가 자연스럽게 써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서희야 집중.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아 이거 npr이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npr이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이거 쓰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보면서 아 이게 npr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봐봐. 여기 얘 봐봐.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OP2야. 이거 OP2야. 이런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안 됐어? 이걸 뭘로 바라보면 좋겠어? 5-2로 바라보면 좋겠다. 맞아요? OP2가 되는 거구나. 얘는 OP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바라보면 좋겠어? 이건 뭐라고 바라보면 좋겠어? 7p4 7P2
2가 2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 5에서 1 빼면 4잖아. 5에서 1은 왜 뺐어? 아닌가? 그냥 7 빼기 5 하면 2가 되죠? 그게 여기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그래서 다 정리됐나요, 얘들아? NPR이 뭐였어요? NPR. 일단 얘 식은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그죠? 처음에 뭐였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쭉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요거 플러스 1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N-팩을 뭘로 나누면 됩니다? N-R 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NPR의 뜻이 뭐였죠, 얘들아?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 식에 좀 적응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식 계산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식 계산하는 것도 되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 자연스럽게 보자.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요? 얘는 몇부터 시작하면 되겠어? N.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N-1까지. 그죠? 여기가 7,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다시 봐봐. x에 x-1이 뭐가 됩니다. 뭐 7x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랑 얘랑 약분하면은 x는 8이 됩니다.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봐봐. 이거 실제로 몇 차 방정식이 얘들아? 원래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x는 0 이렇게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8x는 0 이렇게 되면서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0 또는 뭐가 돼? 8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는 행위 자체에서 뭘 지워버렸어? 얘가 0이 되는 그 근이 지워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요 n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겠어? 자연수일 거야. 그죠? 서로 다른 n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걸 세는 건 다 자연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얘는 n은 무조건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워도 됩니다. 0이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렇게 써준 다음에 n이 얼마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그냥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봐봐. 여기 얘가 지금 뭐래? 7, P, R이래. 그 다음에 여기 3팩을 곱했대. 거기는 얘가 126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 보이지? 그죠? 여기 있는 얘가 봐봐. 얘가 모르는 값이고 얘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그래도 얘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아는 값이고 얘가 아는 값이고 얘가 모르는 값이면 얘가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계산은 잠깐 보류합니다. 알죠? 잠깐 보류해도 좋아요. 얘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걸 넘겨가지고 만들어진 이 숫자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추론해내는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얼마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게 6이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6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210이 됩니다. 그러니까 7PR은 지금 얼마가 됐다? 210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 R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봐봐. 여기는 요 210이라고 하는 걸 소인수 분해하듯이 할 건데 몇부터 할 거냐면 7부터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0이 돼요. 그 다음은 뭘로 하는 거? 반드시 6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5가 됩니다. 그지? 6, 7, 6, 5 이렇게 얘는 3개였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0을 써가지고 뭐 7 곱하기 6 곱하기 해가지고 뭐가 됩니다. 얘는 8-R까지 곱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얘를 7부터 차근차근 뭐 해주세요? 이렇게 나눠주세요.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몇이 되는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다음 얘는 어떨까? 여기 있는 보자. 얘는 지금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4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얘는 6 곱하기 뭐가 되겠어? n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니? n에다가 n-1에다가 n-2에다가 n-3까지 될 거예요. 이해되죠? 이럴 때 얘네들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 그죠? 무조건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0이 될 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긴 얘가 여기 얘는 자연수 1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1이면 얘가 무슨 수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 약분이 되고요. 남은 거는 6은 뭐가 됩니다? n-2에다가 n-3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얘를 뭐 해서? 풀어서, 전개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를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두 개 곱이잖아 지금. 이거 두 개 곱이잖아. 얘는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지. 얘 다음 게 얘지. 얘보다 하나 작은 게 얘지. 맞아? 그러면 얘를 그냥 빠르게 아 이거 3 곱하기 2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 이게 3이구나 그럼 얘가 알아서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값은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아마 이 방정식 풀면은 이 방정식 풀면 하나가 n이 0이 나올 거예요. 0 하나 나오고 5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올 거예요. 안 되는 거 빼버리면 다음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거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바로 봐도 괜찮아요. 됐죠?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볼게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식이 필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오케이? 볼게요. 여기는 얘가 됨을 얘랑 얘랑 같음을 뭐 해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집중해야 돼. 되게 잘 봐야 된다. 그렇죠? 봐봐. 그럼 봐봐. 얘를 가지고 시작해서 얘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얘를 가지고 시작해서 얘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야. 뭐가 더 편할 것 같니? 이걸 가지고 이거 하는 거 1번, 이걸 가지고 이거 하는 거 2번. 2번. 2번이 더 편하겠죠. 왜? 여기는 얘가 깔끔하잖아. 그치? 복잡한 걸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증명의 방향은 복잡한 거에서 시작해서 깔끔한 걸로 가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얘로 시작해서 얘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불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얘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n 곱하기 n-1 pr-1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는 얘를 내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식에 땡땡땡이 들어가면서 식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여기 얘 뭐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봐봐. npr이 뭐라고 했지? n 팩을 n-r 팩으로 나눠주는 거. 여기는 얘 봐봐. 그러면 얘는 별, p,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할까? 여기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별팩을 뭘로? 별 마이너스 세모 팩으로 나눠줍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n은 그대로 있었고요.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지. n-1 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 것 같아? 얘 빼기 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n-r 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잘 봐라 얘들아. 잘 봐라. 5팩 곱하기 6은 6팩이네. 왜요? 왠지 한번 생각해봐. 무시해요, 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5, 4, 3, 2, 1이에요. 그죠? 거의 6 하나 더 곱해졌잖아, 그지? 얘는 6, 5, 4, 3, 2, 1일 거란 말이야. 얘는 6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실제로. 되게 어려운 거. 너희가 이해 한 번에 다 됐지? 잘하네.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얘가 뭐야? n팩이 되겠죠. 그 밑에가 뭐야? n-r 팩이 되는 거야. 얘가 뭐라고 했어? np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증명하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명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 얘들아 잘 봐봐.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1 팩을 내가 줄여서 뭐라고 써도 괜찮을까? n 플러스 1 팩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팩토리얼 이런 계산들 지금 처음이라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생각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볼게. 얘도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네 얘도. 그죠? 한번 가볼게요. 얘는 n-r 플러스 1 곱하기 얘는 npr-1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n-r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다가 요걸 쓰려고 합니다. 이거 뭐가 될까요? n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될까? n-r 플러스 1 뭐가 되겠어? 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바꿔주면 되겠어? n-r 플러스 1 곱하기 n-r 팩이라고 바꿔줘도 괜찮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야? 아니야? 다시 봐봐. 7팩이 있었어. 7팩이 있었어. 7 곱하기 6팩이라고 바꿔주면 괜찮겠죠? 됐어요? 다시 A팩이 있었어. 얘는 A 곱하기 A-1팩이라고 바꿔줘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하나를 끄집어내면 얘보다 하나 작은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요, 이거를 하나 끄집어내면은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는 n-r일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n-r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래 있던 게 뭐예요? n-r 플러스 1 곱하기 n팩이었던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돼서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n-r팩분의 뭐가 됩니다? n팩이 됩니다. 이거 뭐라고 했죠? np-r이라고 했죠. 이렇게 증명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긴 얘가 이런 식으로 증명됩니다. 이거 증명하는 거 너희들 연습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제 1번 13-1번 문제 풀고요. 2번 문제까지 두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요거부터씩 써볼게요. 이거 뭐가 될까? 불러봐. n-1 팩. 얘는 n-r-1 팩. 이렇게 되겠죠? 이거 괜찮니?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더하기 r 곱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n-1 팩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는 n-r 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처음에 여기는 요식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으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할까? 가만히 봐봐. 가만히 봐. 난 어차피 여기는 얘랑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지 않니? 그리고 좀 묶어내고 싶지 않니? 그죠? 좀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묶여요. 그죠? 얘를 묶이니까 묶어놓고 갑시다. n-1 팩토리얼 이렇게 묶어놓고 갑시다. 근데 분모에도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오케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6팩분의 A가 있었고요. 더하기 5팩분의 B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묶고 싶어요. 그럼 뭘로 묶일까? 5팩으로 묶이겠죠. 5팩분의 1. 맞아? 그럼 여기 뭐가 남아요? 6분의 A가 될 거고 얘는 B가 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얘랑 두 개를 비교해봐. 얘랑 비교해봐. 뭐가 남아요? n-r 하나가 남고요. 그죠? 맞아? 뭘로 묶인다는 소리야? n-r-1 팩토리얼로 묶인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요? 얘는 그냥 1이 될 거고요. 그죠?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n-r 분의 r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여기는 이것만 뭐 하면 되겠어? 통분하면 되겠네, 그지? 요것만 통분해 봅시다. n-r분의 뭐가 돼요? n-r 플러스 r이 되네. 맞아? 그러니까 얘랑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계산해주는 결과는 뭐냐면 n-r 앞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앞에다 n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n-r-1 팩을 써보자. 여기는 n-1 팩을 써보자. 얘랑 곱하니까 n 팩. 맞아요? 그 다음 얘랑 곱하니까 n-r 팩. 그러니까 np 되나요? 진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이 풀어준 거예요. 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식의 계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계산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묶어줄 거 묶어주면 되고 팩토리얼 계산 이런 것들 중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묶어내는 거 이런 것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런 흐름으로 적응. 다음 두 번째 2번은 어떨까요? 2번도 한번 써보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n 팩 n-l 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건 뭐가 되겠어요? n-l 팩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겠니? n-r 팩이 되겠죠? 약분해서 없어지네. 답은 np r이네. 얘는 더 쉽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얘들아? 예. 자, 이제부터 이제 식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어요. 그죠? 이제 너희들 NPR 가지고 계산하는 건 자연스럽게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나중에 조합해서 NCR 가지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똑같은 계산을 한 번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씩 계산하는 건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연습 많이 해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제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소한 매칭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매칭 얘기 지금은 하지 마시고 순열 조합까지 다 하고 매칭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깔끔하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MPR 뜻이 뭐였지 서희야? 서로 다른 인계. 서로 다른 인계 중에? 서로 다른 알게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렇지. 서로 다른 인계 중에 서로 다른 알게를 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였지. 맞아요? 자, 이 문제를 한번 가보자. 축구 선수 2명이랑 야구 선수 3명을 1년로 세우고 싶었어. 총 몇 명 있었어, 얘들아? 잠깐. 이거 먼저 할게. 10명 학생 중에 3명을 뽑아 1년로 세우는 방법의 수 몇 가지겠니, 얘들아? 10P3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쉽죠? 그럼 요거는 자, 20명의 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 방법을 수했어. 나는 20명 중에 몇 명 뽑아서 나열하고 싶은 거야? 2명 뽑아서 나열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봐봐, 얘들아, 나열의 의미가 뭘까? 나열의 의미. 차이를 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뽑힌 애랑 두 번째 뽑힌 애를 차이를 두겠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뽑힌 애를 회장으로 둘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뽑힌 애를 부회장으로 둘 거야. 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나는 그냥 2명을 순서 있게 뽑기만 하면 끝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순열의 방법의 수로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얘는 뭐가 돼요? 20 곱하기 19가 돼요. 이렇게. 앞으로 선생님이 요 뒤에 있는 요 계산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쓸 거고 너희들도 처음에는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쓰는 훈련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길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얘는 그냥 5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었어.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5P5라고 써도 되고 5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서는 5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근데 3번에서 회장 2명을 뽑는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만약에 여기서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를 뽑아요 라고 한다면 20P3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뽑아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뽑은 거랑 세 번째 뽑은 거가 둘 다 부회장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걔네들의 순서는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냐면 잘 봐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원 2명을 뽑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20명이 있었잖아. 20명 중에서 나는 2명을 뽑고 싶은데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갈 게 20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들어갈 게 19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답을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발생하냐면 중복이라는 게 발생해요. 잘 봐봐. 얘가 회장과 부회장이었으면 처음에 뽑은 애가 A였어요. 두 번째 뽑은 애가 B였어요. 라고 생각하면 얘는 A, B 이렇게 회장, 부회장 이렇게 순서 있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첫 번째 뽑힌 게 B였고 두 번째 뽑힌 게 A였을 수도 있잖아. 그지? 얘도 여전히 B가 회장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부회장은 A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뽑아버렸다는 거는 얘랑 얘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차이가 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2만 2명을 뽑는다라는 입장에서 여기는 얘를 바라본다면 이건 차이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없어야 돼. 그지? 차이가 없어야 돼. 근데 거기는 걔를 지금 다르게 세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게 조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는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2만 2명을 뽑을 때는 조합을 가지고 뽑습니다. 나중에 배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오케이? 두 개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요. 함수의 개수를 하구나. 함수의 개수 여기서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 선생님이 함수 파트 하면서 함수의 개수는 잠깐 넘겨주세요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도 한번 더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거기까지 정리되면 이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다시 보자. 자. 그냥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가 지금 궁금하대. 그럼 봐봐. 여기 얘가 지금 현재 x였고 여기 얘가 지금 현재 x였어. 자, 1, 2, 3, 4가 있고요. 1, 2, 3, 4가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가 궁금했는데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가 궁금했잖아, 그지?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 1가지 되겠지? 얘는 4팩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1, 2, 3, 4의 함수값으로 여기 얘가 지금 x였을 때 fx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네 자리에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열로 나열해 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4팩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방법의 수는 4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만약에 얘가 x가 이렇게 있었고 y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1, 2, 3, 4였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냥 1대1 함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이거 4개 중에 있잖아. 이거 4개, 이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할 거야 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x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 해당하는 fx값, 함수값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요거 4개의 자리를 지금 난 채워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얘네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4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일 테니까 여기 얘 같은 경우는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 나중에 선생님 매칭이라고 해서 다시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뭐라고 되냐면 f1은 1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었어. 그죠? f1은 1이 아니고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냥 여기 얘만 놓고 생각해봐.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있었던 거야? 3가지 있었던 거지. 얘로 갈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고 얘로 갈 수도 있어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대1 함수의 개수들 다 똑같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한다, 얘를 선택한다, 얘를 선택한다 그 3가지를 나중에 한꺼번에 곱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얘랑 얘가 어디로 갈 거냐 그 경우의 수만 골라주면 끝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저기 있는 얘네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일 테니까 3팩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함수의 개수는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함수 쪽으로 가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얘들아, 13-6번에서 이런 표현 줬지,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건 무슨 표현이랑 똑같은 거야? 얘 대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x1, x2가 서로 다르면 얘가 fx1과 fx2가 서로 달라요 라는 뜻이고 이게 뭐의 정의였어요? 1대1 함수의 정의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인 함수 fx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고 이 정의 모르면 못 풀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한 문제, 유형 하나를 푸는 방법들을 선생님 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웃하는 수녀의 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챙겨갈 도구는 딱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도구 2가지. 첫 번째 도구는 뭐냐면 NPR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고요. 두 번째 도구는 N팩토리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각각 필요에 맞게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볼게요. 스터디라고 하는 5개의 문자를 1열로 배열하고 싶은데 S랑 T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나는 지금 S라는 애랑 T라는 애랑 항상 붙어 다니고 싶어요. 그 다음에 U랑 D랑 Y는 뭐 따로 떨어져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얘네들을 지금 배열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5팩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싶었어? 붙어 다니고 싶었어. 이웃하고 싶었어. 그죠? 그럼 이웃하는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자, 이웃하는 방법의 수. 이웃하는 거. 여기 있는 얘는요. 그냥 이웃한 애들을 묶어서 하나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묶어서 이제부터 그냥 한 문자, 이건 그냥 한 문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런데 묶인 애들, 근데 여기 얘들이 첫 번째, 그래서 묶인 애들 배열 한번 해주고요. 두 번째, 전체 배열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웃한 순열의 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거 그냥 이웃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한 문자로 볼 건데, 얘가 앞에 설지, 얘가 앞에 설지는 모르지. 그건 결정해 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 결정해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어? 2패까지가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패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통째로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테니까 여기서는 4팩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여기 얘가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쉬운 예제고, 이거는 중학교 때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S랑 T랑 U가 이웃하고 싶어요. 이웃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를 묶어줍니다. 그죠?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첫 번째, 이웃하는 묶인 애들이지? 묶인 애들을 배열해줘. 3팩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한 전체 이거 하나를 묶어놓은 다음에 전체는 몇 개 있어? 이제 3개 있어. 3팩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 어렵지 않죠? 아직 아니죠? 아, 그게 이번 문제였구나. 그래요. 넘어갔어. 몰랐어. 됐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이웃하는 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봐봐. 일단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응? 6건. 좋아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봐봐.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이웃하고 싶었다고 생각해봐. 이 문제처럼 두 개가 이웃하고 싶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웃하는 방법의 수는 이만큼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팩이야? 당연히 5팩토리얼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빼버리면은 전체 중에서 이웃한 것들을 다 뺀 거니까 이웃하지 않은 것만 남았어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얘가 3개짜리라고 생각해요. 3개짜리. 이거 3개가 하나도 이 셋 중에 아무것도 다 이웃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5팩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3개가 다 이웃하는 것만 빼진 거거든. 2개가 이웃하는 거는 남아있는 상태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여사건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2개짜리는 가능합니다. 3개짜리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배열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웃 하면 안 되는 애들을 그 사이사이에 껴 넣어 주세요. 이게 해결 전략.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만약에 2번 문제였다면 1번 문제였다면 아까 6번으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몇 개 있어요? 전체 6개 있어요. 6개를 나열하는 것 중에서 이거 2개 이웃하고 싶었으니까 수학책은 이웃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남아있지. 그죠? 그래서 전체 요거 배열하는 거 2팩에다가 그다음 전체 배열하는 거 5팩을 빼버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수학책에 이웃하지 않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괜찮다고 했어. 근데 이것도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볼게요. 오케이?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라고 했죠. 이웃해도 되는 애들. 국어책 몇 개나? 3개랑 그냥 영어책 1개를 먼저 뭐 합니다? 배열합니다. 오케이? 그 배열하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겠어? 당연히 4팩까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마다 여기 이거 사이 몇 개의 공간이 있니? 5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죠? 양쪽 끝도 포함해서 5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5개의 공간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거기 있는 개에다가 얘네들을 배열해서 집어넣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럼 절대로 이웃할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그 사이사이 양끝을 포함한 그 사이사이에 껴 넣는 방법의 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다고 얘도 이렇게 곱해준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국어책끼리는 이라고 있어요. 국어책은 3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절대 못 푼다는 거야. 이 방법으로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웃해도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이웃해도 되는 거 3개 있어요. 거기 있는 걔네들을 먼저 배열해 준 거예요. 3편.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이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죠? 4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겠어?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해 버리면 되겠네. 됐나요? 그 사이사이 껴 들어가면 절대로 걔네들끼리 이웃할 일이 없겠구나.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풀어보고 잠깐 쉽시다. 밑에 2개 있죠? 원래가 문제. 자 볼게요. 이제 7번으로 봅시다. 진짜 당황. 자 이제부터는 뭔가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이 정도까지는 사실 너무 유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외워놓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해결 전략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이제부터 하는 것들은 거의 유형화라기보다 직접 너희가 생각해가면서 풀었으면 좋겠어. 문제 자체를. 그렇지? 봐봐. 남자랑 여자 3명씩 6명이 있는데 남녀가 교대로 1년로 쓰고 싶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냥 이렇게 6자리가 있지 일단. 6자리를 일단 만들어봐 이렇게. 그리고 교대로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남, 그다음에 여, 그다음에 남, 여, 남, 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귀여워. 됐어?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 그다음 남, 여, 남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1년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서 1년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똑같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만 하나 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다? 2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곱하기 해가지고 요거 세울 건데 남자들 여기 3명 자리 있잖아요. 그지? 얘네들 따로따로 뭐 해주면 돼요? 선택해주면 되고 여자들 자리 따로따로 뭐 해주면 되겠어?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 보자. 자, 선생님 5명이랑 학생 4명 1절로 세우는데 교대로 쓰고 싶었어. 그럼 얘는 지금 몇 자리인데 총 9자리가 될 텐데. 근데 얘는 그러면 학생 먼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이제 선생님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먼저 뭐 해주세요? 5자리 배열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학생 몇 명? 4명 배열해 주세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3개 남았어. 누구 다? 그런 식으로 너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거 집중합시다. 얘들아. 보자. 세모? 집 간다. 아. 다음 봐봐 얘들아. 세모야. 필수에도 팔고 보세요. 이거 집중해야 돼.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7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수열에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R이 맨 처음에 오고 싶었고 B가 맨 나중에 오고 싶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냥 R 써주고 하나, 둘, 셋, 넷, 5개 써주고 마지막에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 배열하고 싶은 거니까 답은 5팩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됐죠? 어렵지 않죠? 다음. 자, P와 L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오고 싶었어? 3개의 문자가 오고 싶었어. 그죠? 그럼 P랑 L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오고 싶었고 얘도 여전히 한 덩어리로 바라보면 좋겠다. 됐어?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2개 이렇게 남았죠. 그럼 봐봐. 얘를 먼저 완성해야 돼, 얘들아. 여기 얘를 완성하려면 몇 개 남았어, 전체? 5개 남았어. 5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3개 골라서 얘 배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랑 얘랑도 어떻게 될 수 있어?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아. 맞죠? 곱하기 2까지 해줍니다. 오케이? 요거 자리 바뀌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한 덩어리로 본다면 여기 몇 개 남았나요? 2개 남았으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걔네들 전체적으로 한번 배열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고 싶었어? 모음이 오고 싶었어. 또 적어도라는 얘기 나왔다, 그지? 그럼 전체적인 상황 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에 전체적인 경우 모음, 모음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모음, 자음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자음, 모음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음, 자음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얘들아.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이거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일일이 하나씩 경우에서 다 구하기 귀찮잖아, 그지? 그럼 전체적인 상황 구해주고 거기서 자음, 자음 이쪽 끝에 오는 거 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몇 팩? 7팩으로 그냥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팩 중에서 자음, 자음이라고 했어. 그럼 자음 몇 개 있니, 여기? P랑, R이랑, L이랑, 5개. B랑, M이랑. 5개 있죠, 5개. 5개 중에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배열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얘 5개의 자리를 알아서 배열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5P2에다가 곱하기 5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사소한 생각들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NPR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NPEC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 두 개의 도구를 적절히 사용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내가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넘어가서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요. 우와. 2개 하면 진짜 이거 많은데? 발표 너무 좋아. 자, 쌤이 연습 문제 안 푼다고 했어. 오케이, 연습 문제는 안 풀게요. 근데 밑에 유제는 좀 풀자. 한꺼번에 풀 시간 좀 줄게요. 분위기. 자, 0, 1, 2, 3, 4개의 숫자를 각각 한 번씩 이내로 사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1번 볼게요. 그렇죠? 세 자리 정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조금 어때? 특별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세 자리 자연수거든? 근데 저기 뭐가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만 좀 까다로운 애고 나머지들은 좀 편한 애들이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까다로운 애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편한 애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만 먼저 생각해보죠. 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그죠? 2자리 남았어. 2자리 남았고 숫자는 몇 개 남았겠어? 3개 남았겠지. 0 포함해 3개 남았겠지?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나열해주면 되겠다. 물론 얘도 그냥 3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으니까 3 써주고, 그 다음 곱하기 2 써줘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기호로 좀 써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쓴 것 뿐이지, 얘나 다를 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자, 300보다 작은 숫자, 여기 보는 거 같아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보는 거. 자, 30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1 아니면 2. 그러니까 몇 가지 바뀌었어? 2가지 바뀌었어. 그지?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또 상관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3P2로 해결하면 끝납니다. 그럼 300보다 작은 정수가 됩니다. 되나요? 다음 세 자리 정수 중에서 이번에 뭘 구해달래? 홀수를 구해달래. 이거는 이제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놓고 그럼 이번에 조건이 까다롭게 돼 있는 애들이 얘랑 얘다. 맞아요? 여기 있는 얘는 뭐가 와야 되고 지금 현재 홀수가 와야 되고 여기 있는 얘는 0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먼저 할래? 뭐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 홀수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 그죠? 홀수는 어차피 0이랑 상관없지. 맞아? 근데 여기에는 홀수가 들어올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얘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좋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을까요? 2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2가지 중에 하나 뽑았다 쳐보자. 여기서 1이 뽑혔다 쳐보자.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는데 0 하나 빼버리면 2개 남았겠죠? 그리고 남은 거 몇 가지가 되겠어? 남은 숫자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8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풀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이걸 먼저 난 생각하고 싶었어. 난 이걸 먼저 생각하고 싶었어. 그럼 어떤 식의 풀이가 되는지 한번 봐봐. 지금 선생님이 얘 먼저 고려했지. 얘 1번으로 세고 그다음 얘 2번으로 세고 얘 3번으로 셌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1번으로 세고 싶어. 그다음 얘를 2번으로 세고 싶어. 얘를 3번으로 세고 싶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식의 접근이 될까?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일단 0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서 1이랑 3 들어가는 거랑 2 들어가는 건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해줘야 돼? 분류해줘야 돼. 오케이? 여기에 홀수가 들어가는 경우, 얘가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짝수인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홀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2가지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가지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되겠어? 두 가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여기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어. 한 가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개가 되겠어? 두 개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네 가지고 얘가 네 가지니까 전체 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뭘 먼저 센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는 얘부터 뭐가 편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먼저 갈까? 얘를 기준으로 먼저 갈까? 이거에 대한 선택도 너희가 생각에 의해서 결정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어떻게 잘못하면 왜? 잘못하면 불가능. 세월도 뭐 무서운. 아니 얘가 저게 너무 자, 볼게요. 그래서 얘를 먼저 세기로 했으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요. 얘를 먼저 세기로 했으면 좀 편하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선택할지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너희가 안 하면은 안 된다. 알았지? 근데 여기서 진짜 불편한 건 뭐겠어? 얘 먼저 세기. 얘 먼저 세기로 했으면 진짜 많이 불편해질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먼저 선택하느냐, 그것도 충분히 생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발전 릴레이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여기서는 개념 하나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것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이거를 뭐 이렇게 개념으로 사실 정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전이라는 게 있었어 실제로, 그지? 사전 책이 있었어 예전에. 근데 요즘에 때도 있었는데 우리 때도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사전 봤는데 그랬어? 있었어. 그래서 요즘에 안 들고 다녀. 요즘 사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그것도 안 들어있어. 그래? 그지? 들고 다니진 않지. 선생님 때는 이렇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다 사전 들고 다녔어요 진짜로. 있던 걸 사전 들고 다녔어요. 전자사전 들고 다니네요. 그렇지, 전자사전이 나왔어. 선생님 때 처음 나왔어. 그래서 그게 완전 신세계였거든 선생님 때는. 와, 이 조그만한 거에 거기가 다 들어가 있어. 막 치면 다 나와. 뭐 되게 좋았었거든. 근데 옛날에는 영어 사전 들고 다녀야 되지, 국어 사전 들고 다니지, 그 다음에 한자 배워서 5편 들고 다녀야 되지, 다 들고 다녔단 말이야. 진짜 뭐 그 있던 건 두껍잖아. 걔들 사전은 되게 두껍잖아. 이런. 그런 거 다 들고 다녔어 그때는. 근데 그래서 집마다 하나씩 사전이 키 많이 사전. 크셨네요. 키 많이 크셨네요. 그렇지,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친구지. 그냥 학교에 놓고 다녔겠지. 들고 다니지는. 어쨌든 학교에 다 있었어요. 다 자기 사전들 다 학교에 있었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되죠. 그죠? 네이버 사전 잘 돼 있고, 그지? 그다음에 전자사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맞아요.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피처폰 쓰는 친구들은 전자사전 따로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면은 폰 안 해도 좋아요. 그렇지. 근데 막 그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 안에 있는 게임하고 막 그러기도 하던데. 요즘은 게임이죠. 게임도 있어. 맞아. 무슨 게임? 그냥 진짜 재미없는 게임. 이거 폰트 이렇게 막 어. 라디오 듣는데. 라디오도 돼요. 어쨌든 뭐 그래. 맞아, 라디오도 돼. 녹음도 맞아. 되고 맞아, 사진도 맞아. 찍히고. 알았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어쨌든 사전식 배열이 뭐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찬찬히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봐, A, B, C, D, E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지금 120개의 문자를 만들 수 있대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 몇 팩? 5팩. 5팩 계산하면 120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전식으로 나열을 했대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몇 번째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요 번째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딱 두 가지 물음을 줄 거예요. 항상 나한테. 그러면 찬찬히 찾아주면 됩니다. 잘 봐봐.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죠? A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있을까? 4팩이 있겠죠. 4팩은 얼마예요? 4, 3, 2, 1입니다. 24개. A로 시작하는 건 24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또 세면 좋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C로 시작하는 거 세면 좋겠죠. 그 다음이 B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D로 시작하는 걸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몇 개인지 셀 거야. 300개 될 거고 300개 되겠죠? 그럼 여기 얘 6개 될 거고 얘도 6개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몇 개 확보했어? 36개 확보했어.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B, D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다시 한번 A로 시작하는 거 몇 개인지 세면 좋겠다. 맞아요? 얘는 2팩계 2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 D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다음 거 뭐겠어? C로 시작하는 거겠지. 근데 이걸로 시작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A, E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B, D, C, E, A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문자는 얘였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는 얘 몇 개? 1개까지 해서 이만큼을 다 더해주면 몇 개요? 39개입니다.
그럼 얘는 몇 번째 거였겠어? 40번째 거일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이게 사전식 배열입니다. 차근차근 찾아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는 이제 56번째 있는 문자열을 구해주세요. 이번엔 반대야. 그죠? 얘는 이 문자가 몇 번째 있는지 찾고 싶었던 거 그 주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56번째 있는 문자열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A로 시작하는 몇 개 있었겠니? 4개. 24개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있었겠어? 4팩? 24개 있었어. 그러니까 A, B로 시작하는 거는 결국 몇 개 있었어? 여기까지 48개 있었어.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C로 시작하는 거겠네. 그죠? C로 시작하는 것까지 하면 여기는 얘도 여전히 400개가 되니까 72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 안에 들어있잖아 지금. 그치? 그럼 내가 찾고 싶은 문자를 C로 시작하는 걸 거야 라고 확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봐봐.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몇 번째 거 찾고 싶었을까?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8번째 거 찾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몇 개 있었으니까 48개 있었으니까.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거 기준으로 8번째 거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또 A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있어요? 3팩 개 있을 겁니다. 몇 개 있었어? 6개 있었어. 그지? 그러면 얘는 C, B로 시작하는 거였겠네 라고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C, B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몇 번째 거 찾으면 되겠어? 두 번째 거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 거 찾으러 갑니다. 그럼 요걸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뭐겠어요? A, D, E였겠죠. 그 다음 그 다음 게 뭐겠어? A, E, D였겠죠. 아, 내가 찾고 싶었던 56번째 문자는 얘였군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거 너희가 직접 해보면 또 헷갈리긴 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고 이거를? 그냥 쌤이 너 일부러 노린 거지. 아니요. 뭔가 좀 노린 거 같은데? 아니 읽어. 아니 그러니까 C를 시작하면 어떻게 읽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8번까지, 유제 18번까지 지금 한번 쭉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지우봅시다. 다 풀어요? 오늘 12시